이름 적었지? 거기 쌤이 다 불러줄 테니까 일단 채점부터 먼저 하고 1번에 위치 에너지 전환 일어나지 않는 경우 4번 스프링이 계속 불러가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없겠지? 2번에 3번이고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의 목표가 0.5x잖아. 잘 봐줄겠지? 1번 6번에 3번 7번에는 4번입니다. 다음 뒷장에 8번에 이거 다 몇 번이게? 뭐 빼고 다? 운동 방향은 A로 올라가고 B는 내려가니까 반대잖아. 근데 B의 힘의 방향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둘 다 아래야. 그래서 운동과 힘을 구분해야 되지. 니은 빼고 다 같습니다. 그럼 4번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비 높이로 보라 했지? 높이가 10m 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10.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게 20이니까 20m로 보면 된다. 그래서 잠깐만요. 1대2. 정답 1번이고 14번에 역학적 에너지 가치로 공기정익감 점점 줄겠죠? 그래서 E가 제일 작습니다. 정답 4번. 11번에 자기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2번. 12번에 1번, 13번에 4번. 뒷장에 14번에 배터리 충전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 했잖아.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리을의 전력량이 대각빛이라고 해서 전력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정답 2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가장 많이 쓰인 거 냉장고 4번이고요. 19번에 2번. 20번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을까?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세탁기가 되겠지? 기억, 니은, 리을. 21번에 5번입니다. 뒷장에 22번에 1번이고요. 23번에 3번. 24번에 2번. 25번에 5m. 다음 26번에 2대1. 풍력 발전기는 일단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바뀌었다. 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의 전력량은 제일 많은 게 A, C, B 수입니다. 일단은 쌤이 이거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줄 건데 어떻게 할지랑 붙여가지고 줄게요. 이름 적어서 확인하고 쌤한테 줍니다. 이름 적고 뒤로 좀 택 좀 주세요. 쌤 채점할게. 머리 못 풀었지? 앞으로 넘겼어? 어떻게 풀었어? 문제가 있었어? 어제 올려준 걸로? 그리고 밴드에, 카페에 쌤이 수요일 반에 휴강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 토요일도 휴강이냐고 문자가 몇 명 오더라고. 안 오는 줄 알고. 근데 수요일 반만 휴강이야. 그 다음 주에 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그때 말했지? 추석 있으니까 9월 초에 추석이 있어서 금, 토, 일이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너희 보고 오라면 안 올 거잖아. 그래서 토요일은 그때 휴강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시험 대비는 오늘부터 들어가고 좀 빨리 들어가서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준 책은 6단원 책이잖아. 얘들아, 물질의 특성. 그래서 오늘은 6단원부터 먼저 하고 예전에 쌤이랑 그 5단원 소화 조금 했던 거 기억나? 5단원이 동물과 에너지 파트. 그래서 이거 소화, 순환, 호흡, 배설 해가지고 소단원이 4개라서 좀 많아. 그 다음에 6단원이 지금 물질 특성. 이거 총 4가지 있는데 제일 일단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많이 나가는 게 5단원, 6단원 요렇게 4개 다 나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뭐 잘라가지고 소순 뭐 이렇게 1, 2 나가는 학교도 있을 건데 요거 말고 혹시 7단원의 해수 파트랑 8단원의 비열, 열팽창 나가는 학교가 있으면 특기진도 나가면 너희가 지금 시험 다 계약했잖아. 그래서 어디 나가는지 쌤한테 좀 다른 단원 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쌤이 따로 교재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일단 요렇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2단원 전기자기, 3단원 태양계, 4단원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은 문제집이 없다. 그럼 쌤이 나중에 아니면 더 필요하다. 그럼 자료 더 줄 테니까 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물질의 특성 그래서 나가봅니다. 요 내용은 일단 물질은 뭐 화학 파트고 너희가 이제 기본 지식이 많으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 했어? 응. 문제가 틀린 건 못해가지고. 알겠어. 일단은 민채 것만 거두고 이걸 쌤이 그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이쪽 폈죠? 아, 다 까먹을라.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지부터 올려줄게. 자, 볼게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그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성질을 말하는데 겉보기 성질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눈, 코, 입으로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이다. 그럼 짠맛이 있으면 소금은 특유의 짠맛이 있잖아. 뭐 설탕은 단맛이 있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끓는 점, 우리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씨지? 100도씨잖아. 근데 만약에 무색 투명의 액체가 있어.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끓여보면 되겠지. 100도씨에서 끓는 게 물이야. 근데 100도씨에서 끓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물질이라는 거지. 그 예전에 왜 물인 줄 알고 색깔도 무색이고 냄새도 없어가지고 약간 농약 같은 거였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서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온 환자들도 있었다 하더라고. 그걸 뭐 온도계 재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비슷하더라도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 다르다. 얘들도 일종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되니까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밀도는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빽빽한 정도를 말하잖아. 예를 들어서 돌이다. 돌은 물보다 밀도가 커 작아? 밀도가 크지? 근데 이 돌멩이를 작게 쪼글러도 언제나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그 돌이 가지고 있는 밀도는 변하지 않아. 언제나 물보다 크니까. 스티로폼은 아무리 박스가 크더라도 언제나 뜨지.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용해도는 뭐야? 용해가 뭐지? 용해? 녹는 거잖아. 소금은 물에 녹지. 근데 모래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모래 양이 적게 있든 많이 있든 언제나 녹지 않지.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간에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서 종류에 따라 달라야 돼. 근데 많아졌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되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물에 끓는 줄 100도씨라고 했잖아. 한 방울은 금방 끓지. 근데 엄청나게 물의 양이 많아. 오래 걸리지. 근데 오래 걸릴 뿐 결국에는 몇 도씨가 되어야 할 거라? 100도씨가 되어야 할 거라. 그러니까 양에 상관없이 늘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물질의 특성이야. 근데 자, 순물질이 뭐지? 순수한 물질. 물질 몇 개? 한 개. 한 가지 물질인 경우에는 이런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딱 일정해. 근데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긴 한데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니까 물에 끓는 지 100도씨라고 했잖아? 여기에 소금을 넣었어. 소금물이 되면 100도씨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소금이 더 많아지면 끓는 점도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물질의 특성을 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봐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지. 그럼 양에 따라 변하는 거는 특성이 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부피 1리터면 물이고 2리터면 우유야? 아니지. 1리터든 2리터 그런 거 상관없잖아. 질량도 마찬가지고 여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합물에 쓰이는 거 아니야? 소금물이 한 스푼 넣어도 소금물이고 10스푼 넣어도 소금물인 거잖아. 질량에 따라서 뭐 이게 1kg이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80도씨도 물이 될 수 있고 30도씨도 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물질의 특성, 얘들 끓는 점, 오늘 녹는 점, 밀도 이런 걸 볼 건데 여기서 아까 보니까 순물질일 경우에만 이게 일정하대. 혼합물은 뭔가 달라진다 했으니까 일단 물질을 먼저 분류부터 해볼게.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 그러니까 뭐 수소, 산소, 구리, 물,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 소금과 물 섞여 있지? 식초는 물에다가 뭐 어떤 거게?
이거 옛날에 CH3CO- 이거 무슨 이온이었지? 아세트산 이온. 그래서 물에다가 아세트산을 섞어가지고 희석시킨 게 식초야. 그다음에 공기도 혼합물이지. 뭐 들어가 있어? 질소, 산소 등등 있잖아. 흙탕물도 그렇고 우유는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이런 게 혼합물이야. 근데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하나니까 그 특징이 일정하다,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혼합물은 얘들이 그 성질이 각각의 성질이 만난 거잖아. 근데 이때 성질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진대. 이게 무슨 말이야? 소금물이야. 소금의 짠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하고 물에 흐르는 액체 성질도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단순히 합친 거지. 일종의 무슨 변화? 혼합물은? 우리 배웠잖아. 이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변화. 물리변화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물리변화는 성질 변화. 여기 X라고 적어주세요. 성질이 변하지 않고 각각의 성질이 그냥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분물질 성질 그대로 가진다 라는 말만 보고 당연히 순물질인 줄 알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대로 가진다는 건 합쳤는데도 그대로 가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 아까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했지.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일단 먼저 분류시켰는데 이 순물질과 혼합물도 한 번 더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다시 분류를 해볼게. 물질을 분류할 때는 한 가지 물질이면 순물질. 근데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다? 그럼 혼합물. 아까 한 가지 물질 중에서 우리 전선에 이용되는 게 뭐야? 전선에 뭐 들어있어? 구리 전선 있지? 구리. 또는 금속 중에 금. 뭐 우리가 마시는 기체, 무슨 기체? 호흡할 때 쓰이는 기체. 산소 기체 다 한 가지 물질이지. 근데 요거 화학식을 써라고 하면 원소교 뭐라 적어야 돼? Cu, 금은 Au, 산소는 기체니까 O2. 물질도 한 가지인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입자의 종류도 몇 가지? 한 가지지. 원소 종류까지 한 가지야. 근데 물은 한 가지 물질이야? 아니면 혼합물이야? 물은 그냥 물이잖아. 순물질이지. 맞지? 소금은 순물질이잖아. 근데 물 화학식 어떻게 적어? H2O.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잖아. 염화나트륨. NaCl. 물질은 한 가지 물질에 속하는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지. 근데 또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물질도 한 가지인데 원소의 종류까지도 하나다. 이거를 원소 물질이라고 부르고 그냥 줄여서 원소다라고도 합니다. 원소가 그냥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두 종류의 원소가 합쳐진 건데 단순히 섞인 게 아니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줬지. 화학 변화 중에 A 플러스 B를 AB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해? 합쳐지면 뭐라고 해? 나뉘어지면 분해. 합쳐지면 화합이라고 하잖아. 화합된 물질이니까 얘를 뭐라 한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화합물.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 좀 쉬워. 얘는 고르게 섞였으면 균일,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 혼합물은 좀 구분하기 쉬운 게 투명하면 균일이야, 보통. 불투명하면 불균일이야. 그러니까 식초 같은 경우에는 물과 아세트도 섞였는데 투명하잖아. 맞지? 사이다? 투명하지? 그 다음에 소금물 투명하잖아. 근데 뭐 흙탕물 뿌옇게 생겼지? 또는 주스 이런 거 불균일이야. 우유 이런 거 불균일. 근데 그냥 투명하다 불투명하다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얘는 균일하게 고르게 섞였으니까 농도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아. 이걸 만약에 마신다고 생각하면 처음 맛이나 뒤에 맛이나 맛이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불균일은 밑에가 더 훨씬 진하거나 위가 진하거나 뭔가 고르지 않은 거야. 흙탕물도 밑에가 훨씬 흙이 많잖아. 주스도 밑에 가라앉아 있지. 흔들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르지 않은 것을 불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순물질의 요 화합물이 좀 중요한데 호동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 했지? 여기에 몇 개만 우리 적어보자. 쌤이 안 적었던 거. 수소는 화학식 뭐야? H2. 철은 Fe. 맞지? 수는 H지. 그냥 누가 봐도 우리가 주기율표 외웠던 것들이 나왔다. 호동소 물질이야. 자, 근데 다이아몬드 뭐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연필시, 흑연, 마찬가지 탄소. 얘들도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동소 물질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아까 말했지, H2O. 이산화탄소는 CO2.
그 다음에 에탄올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시키려고 적는 거야. 알코올은 뒤에 OH가 붙어있으면 알코올인데 C2H5OH가 에탄올이야.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적을 수는 있어. 한 가지 물질이야.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야. 원자 비율로 봤을 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어. 그럼 포동소야. 근데 한 가지 물질이야. 근데 그 물질 안에 두 종류 이상이 붙어있다? 그러면 화합물. 이거 혼합물 아니야.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이 떨어져 있어야 두 가지 물질이지. 이래야 혼합물이고 붙어있는데 이런 물질이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면 순물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나 보르미온 균일, 이제 위쪽이 뭐 분포가 더 많다. 그러면 불균일. 고른지 고르지 않은지를 보는 건데 아까 말했던 식초 같은 건 넘기고 여기 공기 볼까? 공기는 기체 혼합물이지. 아까 질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질소가 몇 %야? 공기 중에 제일 많잖아. 몇 프로? 78%. 산소는 21%. 근데 산에 가면 공기양이 많아서 적어지지. 그치만 그 적은 공기양 중에서 질소는 또 78%, 산소는 21%잖아. 얘들의 비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고르게 균일하다라는 거야.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요 고체랑 섞여있는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합금의 대표적인 게 너희 금반지 중에 14K, 뭐 18K 반지라고 하잖아. 완전 순금이 아니라 금에다가 좀 단단한 물질을 섞은 거야. 근데 얘들을 만들 때 그 두 개의 금속을 완전히 끓여가지고 녹인 다음에 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균일 혼합물이야. 그다음에 너희 납땜하는 거 알아? 금속 두 개 연결시키는 거? 그것도 뺀납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게 순수한 납이 아니라 빨리 녹여가지고 붙여야 되잖아. 엄청나게 강한 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납에다가 주석을 섞었어. 그래서 이것도 혼합물이야. 근데 불균일 아까 주스, 흙탕물 말했지? 우유도 불투명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왜 알갱이 생기는 거 알아? 오랫동안 먹으면. 그래서 이런 건 불균일이야. 그다음에 암석은 자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화강암이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광물을 고르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불균일입니다. 자, 찾아보면 되고. 자, 하나만 더 비교하면 혼합물은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아까 성질이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어? 성질이 안 변한다 했지? 근데 결합하면서 성질이 변하는 게 있어. 그게 누구게? 요 화합물 봐봐. 물은 H2O지. 근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성질을 가져? 없잖아. 새로운 성질이 됐잖아. 액체라는. 염화나트륨, NaCl에 나트륨, 금속, 고체. 그 다음에 Cl, 염소, 기체, 소독에 쓰이는 거. 근데 둘 다 먹을 수 없지만 결합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소금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야. 얘들은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니라 뭔가 정기적으로 뭔가 결합이 돼가지고 성질이 완전히 변화된 물질이야. 화합물은 성질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돼. 그 새로운 성질이 하나의 물질로 바뀌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럼 혼합물이 무슨 변화? 혼합물이 물리 변화. 화합물이 화학 변화. 근데 얘는 순물질이야. 알겠지? 얘는 혼합물이고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풀게요. 1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겉보기 성질, 색깔, 냄새, 맛, 보여지는 것들. 기억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녹는 점, 또 끓는 점. 한 개 더 있지? 뭐 있어? 그 특유의 모양, 결정 모양 같은 건 양이 달라진 게 아니죠. 자, 이번에 1번.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졌다. 맞지?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맞고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맞아, 아니야?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특유 성질을 갖고 빼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다, 혼합물은. 그 다음에 4번. 성분물질과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아니라 했잖아. 그대로 가진다 했지? 그거 뭐에 대한 설명? 얘는 화합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밑에 순인지 혼인지 적어볼까? 금은 순, 물, 순, 탄산음료, 혼, 공기, 혼, 염화나트륨 뭐지? 순이야. 화합물 내에 들어가죠. 식초는 균일, 혼입니다. 다음 4번에 물질 분류해볼게요. 자, 소금물은 순물질 아니고 혼합물인데 투명하니까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 간혹 쌤 소금물도 소금 밑에 가라앉잖아요 라고 하는데 얘가 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렇거나 제대로 못 녹여서 그래. 한번 녹인 건 위쪽 아래쪽 농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혼합물로 분리시켰어. 물과 소금으로. 이제 얘는 순물질이 됐지. 근데 순물질 중에서 물은 H2O잖아. 소금은 NaCl이고.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이니까 이거 뭐라 부른다?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이다. 이미 순물질이지만 또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킬 수는 없지. 분해시키면 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는 안 돼요. 근데 분해는 가능하다. 그래서 순물질을 나누면 또 순물질 중에 고동소 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은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얘들은 순물질이네, 물질 특성 일정하겠다. 얘들은 혼합물인데 일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뒤로 좀 많이 넘어가 보세요. 16쪽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을 해보자. 16쪽까지 넘어가서 여기 1번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물었어. 자, 이거 안 적을 거야 지금 너무 많아서. 자, 3번 봐봐. 순물질 중에서 원소 골라래. 호동소 물질 묻는 거고, 4번은 순물질 중에 화합물 물었어. 5, 6은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물었으니까 처음부터 여기 네모 박스에다가 바로 적자. 자, 여기 금이다. 일단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부터 구별해봐. 금은 뭐다? 순물질. C5만 적어도 돼. 자리가 없으면 물은 순물질, 굴이 순물질. 그 다음에 식초는 뭐야? 혼합물이지. 주스? 혼합물. 설탕물? 혼합물. 다이아몬드 순물질이니까 슈. 자, 오른쪽에도 2번째 줄. 간장은 색깔이 까맣긴 한데 너 흔들어서 먹지 않잖아. 맞지? 이거 혼합물이야, 혼합물. 근데 얘는 고르게 있는 균일이야. 일단은 순물질은 요 은, 수소, 염화나트륨입니다. 나머지 다 혼합물이고. 자, 3번째도 적어봐. 철, 산소, 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순물질이지. 공기가 혼합물, 우유 혼합물, 사이다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 순물질 중에서 그러면은 호동소인지 화합물인지 구별해보자. 순물질은, 금은 뭔데? 호동소지. AU니까. 근데 물은 H2O. 화합물이지. 그 다음에 구리는 뭐다? 톳원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C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호돈소. 은, 호돈소. 수소, 호돈소. 염화나트륨, 화합물. 철은 호돈소, 산소, 호돈소. 암모니아 화학식 뭐더라? NH3지. 화합물이죠.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 둘 다 화합물. 자, 그럼 이제 균일과 불균일 너희가 구분해봐. 균인지 불인지. 아까 간장은 쌤이 균이라고 했어요. 자, 쌤이 균일만 동그랗게 쳐볼게. 식초 균일, 그 다음에 설탕물 균일, 그 다음에 간장 균일, 그 다음에 바닷물 균일, 그 다음에 또 공기 균일, 사이다 균일이지. 주스 불균일이고요. 그 다음에 암석, 흑탕물 불균일, 우유 불균일입니다. 그래서 7번부터 12번 숙제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다 하나하나 적어도 됩니다. 17쪽에 세 문제 하고 다시 돌아갈게. 13번에 가는 얘를 뭐라 불러? 호돈소. 나는 물질이 2개잖아. 혼합물이지? 다는 붙어있지. 한 가지 물질이지. 그러니까 얘는 화합물. 몇 번? 2번. 그럼 14번, 15번 해보세요.
자, 14번에 가는 호돈소지. 나는 균일, 다는 불균일이고 라가 화합물이잖아. 그러면 다 몇 번? 4번. 그 다음 15번에 물질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 물질의 특성을 찾아야 되는데 특성이 아닌 게 몇 번? 양에 따라 달라지는 질량, 온도, 뭐 아까 농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답은 2번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4쪽 볼게요. 1점. 지금 우리 물질을 먼저 일단 분류해봤고, 순물질은 그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했지. 물질의 특성. 아까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질량, 온도, 길이, 넓이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그럼 물질의 특성은 뭐 있었어? 겉으로 보여지는 겉보기 성질, 물질의 특성 된다 했었지. 색깔, 냄새, 맛, 결정 모양. 또 뭐 있었지? 기억나는 거. 끓는 점, 비슷한 거. 세트 말해봐. 어는 점, 또 녹는 점 있고. 또 뭐 있을까? 물질의 특성. 용해도. 그다음 하나 더. 물에 뜬다 안 뜬다 이런 거. 밀도. 그래서 얘들은 겉보기 성질은 쉽잖아. 공부할 게 뭐 있어? 소금이 짜다? 짠맛이 돼서 연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 다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 특성 중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밀도 요렇게 공부를 할 건데 요 용해도가 좀 어려워. 너희한테 이제 어렵게 낼 문제는 요거밖에 없고 오늘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조금 요렇게 나갈 겁니다. 일단 먼저 끓는 점 볼 건데 쌤이 일단 한 번에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야. 자,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물질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열을 가했으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야.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뜨겁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고체가 점점 나중에 뜨거워지다가 녹겠지. 액체로 바뀌지. 뭐를 변화시켜? 물질에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열은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처음에 고체였는데 이 고체가 점점 좀 뜨거워지다 보면 나중에 액체로 바뀌겠지. 그럼 이 가해진 열 에너지는 온도가 올라간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데 바뀔 거야. 그래서 녹고 있겠지. 이때의 온도를 무슨 점? 녹는 거니까 이때의 온도를 녹는 점을 하겠지. 그러다가 액체로 바뀌면 액체가 점점 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기체로 바뀌겠지. 이때의 온도를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나서 기체로 바뀌고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무제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내가 지금 가열을 계속 해주고 있어. 그러면 뭐 고체마다 0도씨, 뭐 10도씨 시작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냥 0으로 시작해볼게. 온도가 계속 무제한으로 올라갈까? 고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액체로 바뀐다 했잖아. 그때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잠깐 일정해진다. 왜 일정해질까? 가해진 열 에너지 어디에 쓰이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또 액체로 바뀌다가 또 기체로 바뀔 때 상태 변하는 데 쓴다고 이렇게 쭉 올라가. 얘들의 각각의 상태를 적어라 라고 하면 올라가는 구간을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한 가지 상태 적으면 돼. 근데 온도가 일정해진 구간은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얼음이 갑자기 뿅 물로 바뀌지 않잖아. 같이 공존하지. 물을 끓일 때도 함께 공존하니까 상태는 두 개야. 이때 상태 변화 이름 기억하고 있지? 녹는 걸 뭐라 해?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뭐라 해? 기화라고 한다. 융해가 되는 온도, 요 온도를 무슨 점이라 한다? 녹는 점이라 한다. 맞지? 그러면 기화가 되는 온도, 이걸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한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다. 뭐라면? 순물질이라면. 알겠지? 순물질하면 일정해져야 돼. 자, 계속 뜨겁게 안 하고 그냥 얘를 이 뜨거운 기체를 냉동실에 넣을 거야. 그럼 차가워지겠지? 얘도 마찬가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그러면 기체, 액체, 고체가 되고 일정한 구간은 상태 변화니까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바뀝니다. 상태 변화 이름 액체로 바뀐 거 뭐라 한다? 액화. 어는 거 뭐라 한다? 응고라고 한다. 그럼 이때 액체가 될 때는 따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온도는 있어. 물이 얼음으로 뭐 해? 얼잖아. 이거 무슨 점?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거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온도나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온도나 두 사이에 일어나는 온도이기 때문에 같아. 얼음이 녹을 때 몇 도씨에서 녹아? 0도씨에서 녹는다고. 물이 얼 때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어는 거야. 근데 다른 물질은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얘들의 온도는 같다.
그러면 일단 요 수평 상태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 끓는 점 볼게요. 자,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 물질이 끓는 거겠지, 당연히. 근데 그때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지만 여기 보니까 에탄올, 메탄올, 디올 적혀있으면 알코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코올들은 100도씨가 아니지. 또 알코올들도 끓는 점이 달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양이 많아졌어. 5mm에서 10mm 됐어? 그래도 변하지 않지. 뭐만 달라져? 걸리는 시간만 달라질 뿐 끓는 점 변하잖아. 양이 관계없어? 근데 무조건 물질의 특성인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 봐봐. 5mm보다 10mm가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잖아. 그러면 여기에 A, B라고 했을 때 일단은 끓는 점이 같다라는 건 같은 물질이라고 해석하면 돼. 정말 우연히 똑같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지.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 다르면 다른 물질로 해석하면 돼. 그럼 B가 기울기가 더 완만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질량이 더 많아서 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 양이 똑같아. 근데 하나는 센 불, 하나는 약한 불이었어. 누가 약한 불이야? 약한 불이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꽃의 세기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불꽃의 세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불꽃의 세기가 같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질량 때문인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항상 두 가지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에탄올과 메탄올은 끓는 점이 왜 다를까? 물도 그렇고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를까? 끓으려면 액체에서 뭘로 가야 돼? 기체로 가야 되잖아. 기체로 가기 위해서는 뭘 끊어줘야 돼? 결합, 힘.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지? 액체는 좀 비교적 자유롭고 기체는 엄청 자유롭잖아. 그러면 고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잖아. 두 글자로 뭐라 해? 인력. 인력이 굉장히 세. 인력을 끊고 열을 가해서 끊고 액체가 되었어. 근데 액체도 그래도 인력은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이야. 기체는 거의 없고. 그럼 여기에서도 존재하는 인력을 끊어줘야 되는데 물질마다 인력이 다른 거야. 힘이 약한 애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좀만 열을 가면 바로 기체가 되지만 인력이 센 애들은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안 끊어지겠지. 더 높은 온도,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 그제서야 기체가 된다. 그제서야 끓는다.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르다. 인력이 다르다라는 거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 오른쪽에 여기에 설명 잘 돼 있죠?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인력이 크다? 곧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높다. 자, 여기 이번에 이거 끓는 점 외우는 거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 다르다라는 거겠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다 다르잖아. 근데 철은 끓는 점 2861도씨야. 너희 철이 끓어서 기체된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온도를 올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맞지? 뭐 용광로에서도 이 정도까지 못 올리니까 액체가 된 건 본 적이 있어도. 근데 이거 너무 익히면 기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끓는다는 게 무조건 뜨거운 게 아니라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영하 195도씨지. 그러면 질소는 이 온도만 올라가면 무조건 기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질소는 항상 어떤 상태? 기체 상태. 근데 너의 액체 질소 알지? 엄청 차갑잖아. 어제 나 혼자 산다 봤어? 거기 황희찬 그 선수, 축구 선수가 그 선수 말고도 그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약간 근육통 생겼을 때 알싱하잖아. 얼음팩 찜질 같은 거 하잖아. 근데 좀 있어 보이게 그 기기를 샀더라고, 집에. 근데 쌤도 가서 해본 적은 있거든? 그게 액체 질소에다가 그 자기 몸을 넣으면 엄청 몸이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근육 통증이 괜찮아진대. 근데 액체 질소 만들려면 이때 되면 다 끓어버리니까 이거 온도보다 더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차갑게 한 상태에서 액체 질소를 꺼내. 근데 지금 상온이 20도씨니까 바로 기체로 바뀌겠지. 계속해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니까 기화이롭수록 엄청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차갑게 냉동실에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끓는다는 건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게 아니다.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시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거 채우고 넘어갈게. 자, A, B, C, D가 있는데 일단 액체의 가열 곡선이야. 수평 구간이 생겼다? 이때부터 끓는다라는 거야. 끓는 점 누가 제일 높다? 누가 수평 구간이 제일 높아? A. 그 다음에 B랑 C는 끓는 점이 어때? 같네? 그리고 D가 끓는 점이 낮아. 그럼 끓는 점이 같으니까 어떤 물질? B랑 C는 같은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C가 기울기가 더 완만해. 불꽃 세기는 같다라고 조건 줬어. 그럼 이 차이는 양의 차이겠지. 누가 양이 더 많다? C가 많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누가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할까? B야, D야. 끓는 쯤이 낫다고 꼭 먼저 끓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해석해봐. 먼저 수평이 되면 끓는 거지. D는 나중에 끓었잖아. 그러니까 B가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했고, 오른쪽 페이지 실험 볼게요. 에탄올과 프로panol 끓는 점 측정. 자, 목표는 끓는 점과 물질의 종류 및 양의 관계. 그럼 뭐 뻔하지. 물질 지금 에탄올과 여기 프로파놀, 알코올은 다른 종류니까 끓는 점 다르게 나왔을 거고, 양 다르게 해도 결국 끓는 온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야. 근데 일단은 이 알코올을 끓이려고 할 때 여기에 이 에탄올이 끓는 온도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온도계는 가지 달린 시험관 여기에다 놔두거든? 그래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잖아. 기체가 될 때의 온도. 근데 그냥 바로 안 끓이고 에탄올 담근 상태에서 끓인 쪽을 넣어. 이거 왜 넣지? 이거 많이 봤잖아. 끓인 쪽 넣는 이유. 갑자기 확 끓어 넘칠까봐. 갑자기 끓어 넘침 방지하려고 넣습니다. 일종의 구멍 숭숭 뚫린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끓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냥 에탄올에다가 여기 바로 가열시키면 되는데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을 가열시켜. 그럼 뜨거운 물 안에다가 이 알코올을 넣어서 열이 전달하게 하는 거야. 이걸 물중탕이라지. 왜 물중탕 시킬까? 알코올은 불이 잘 붙잖아. 맞지? 그래서 물중탕 하는 이유는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 붙을까봐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알코올이 아니라 그냥 다른 물질을 바로 가열시키면 됩니다. 근데 봐봐. 가열 곡선을 봤더니 에탄올은 78도씨, 프로파놀은 97도씨 끓는 점 다르고요. 양 다르게 했어도 끓는 점은 일정하다. 우리가 아는 건 다 똑같아. 근데 보니까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씨야? 100도씨지. 애들 100도씨보다 낫지. 그러니까 물중탕 할 수 있었겠지. 맞아? 얘가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건 100도씨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 요 속에 기름을 넣었어. 기름을 물중탕에. 근데 기름이 120도씨가 되어야 끓어. 그러면 이게 끓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만 물중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고 갈게요. 자, 그럼 밑에 채우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밑에 OX. 끓는 점으로 구별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계속 가열하여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끓는 점에서는 안 높아지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으로 보아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곧 끓는 점이잖아. 누가 더 높아? 프로파놀이 97이니까 더 높은 거 맞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에탄올과 프로파놀은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아서 가능하다. 맞고 에탄올과 프로파놀 가열할 때 직접 가열이 된다. 안 되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X입니다. 이 장의 7쪽의 개념 체크부터 먼저 풀게요. 우리 5번, 6번. 자, 5번에 보자. 1번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O야, X야?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특성이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서 물질의 특성이지. 뭐에 관계없이야?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특성이지. 그러니까 주어를 잘 봐야 되죠? X, 순물질이니까 끓는 점 일정하다 맞고 양이 많아진다 해서 변하지 않지. 4번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일단 X야.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져. 따라 바뀌어. 그래서 X.
다음에 6번에 A랑 B 끓는 점 같네. 같은 물질 맞고. 제일 먼저 끓는다. 제일 먼저 수평된 게 A지. 맞고. 양은 B가 더 오래 걸렸지. 그러니까 A 양이 많다가 X. C 끓는 점 제일 높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 4번에 요 압력 바뀌는 거 요거 하나 볼게요. 왼쪽 페이지. 자, 끓는 점은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근데 딱 변할 때가 하나 있어. 그 조건이 압력이야. 일단 그래서 4번에 별표 하나. 요 끓는 점은 압력 문제로 같이 물을 거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아까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했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밥솥보다 압력밥솥이 훨씬 밥이 빨리 지어지는 이유가 여기 쌀 넣고 물 넣고 끓이지. 얘가 원래는 액체였잖아. 근데 얘가 점점 끓어서 수증기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수증기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압력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수증기가 점점 좀 많아지겠지. 계속 날아가니까. 맞지? 근데 액체보다 기체가 훨씬 부피가 크잖아. 부피가 크니까 얘를 누르고 있는 기압이 세지겠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는 거야.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120도씨까지 올라간대. 여기서 끓는데. 그러니까 훨씬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하잖아. 밥이 더 빨리 익는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면 밥할 때 막 냄비 위에다가 돌 올려가지고 밥하는 거 본 적 있어? 압력이 낮아서 그런 건데 공기양이 적지. 높은 산에 가면 당연히 대기의 양 자체가 적어지잖아. 대기 양이 적어진다? 즉 대기압이 낮아진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85도씨에서도 물이 끓고 70도씨에서도 물이 끓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약간 삼겹살을 계속 약한 불에서 굽고 있다고 생각해봐. 잘 안 익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엄청 낮은 온도에서 물을 끓였는데 여기서 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훨씬 밥이 제대로 익지 않고 쌀이 서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냐? 얘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충분한 에너지를 가졌을 때 날아가는 거지. 원래 1기압에서는 적당히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면 이거 벗어날 수가 있었어. 근데 더 많은 에너지를 나를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이걸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오래 있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반대로 얘는 누르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별로 없어도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압력에 따라서 결국 끓는 점은 변하네? 그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압력이 달라지지 않으면 항상 일정할 거니까. 자, 그러면 압력이 달라져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예시. 감압 용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대표적인 실험이 초코파이 넣고 공기 막 빼내면 초코파이가 막 부풀다가 다시 공기 넣으면 쭉 가라앉잖아. 그거야. 지금 이 감압 용기로 공기를 빼내고 있어. 그럼 압력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뜨거운 물에 99도씩 끓지 않았던 물인데 압력이 낮아졌더니 갑자기 끓는 거야. 왜냐면 끓는 점이 낮아졌거든. 99도씨가 되어도 끓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기 뺐는데 갑자기 부글부글 끓는다. 자, 같은 원리인데 여기 삼각 플라스크, 삼각이 아니라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넣었어. 뜨거운 물, 뭐 예를 들어 98도씨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가열 장치가 없어. 걸림수가 없다고. 근데 이 뜨거운 물을 끓게 하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물을 줘. 첫 번째 찬물, 두 번째 99도씨 물, 세 번째 100도씨 물. 어떤 물을 부으면 끓을까? 답이 이게 나와있지. 100도씨 넣는다고 끓일 수가 없는 게 얘랑 얘 사이 열 평형이라 하니까 99도씨밖에 안 되겠지. 얘가 엄청 양을 많이 준다 해서 99.99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사이 값이라서 끓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100도씨로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98도씨라도 끓여야겠다. 끓는 점을 낮춰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끓는 점 낮추려면은 뭘 낮춰야 돼? 압력을 낮춰야 돼. 그래서 압력 낮추려고 찬물을 붓습니다. 봐봐, 여기 98도씨에도 얘가 뭐가 존재해? 여기에 뜨거운 물이니까 수증기가 존재했는데 요 비커 여기 표면에 찬물을 만나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차가운 물과 만나면 뭘로 바뀌어? 여기 뭘로 바뀌어? 뭐가 맺혀? 이슬. 그러니까 물방울이 맺힐 거 아니야. 우리 목욕탕에 가도 수증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위에 가면 다 물방울 맺히잖아. 맞지? 캔콜라 같은 거 냉장고에서 꺼내도 바깥에 물방울 맺히잖아. 따뜻한 공기가 찬 표면과 만나면 물방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 많던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
소중기는 막 부피가 컸지? 근데 갑자기 확 줄었지? 공기를 빼낸 거랑 같은 효과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98도씨가 되어도 끓게 된다. 이번에 채울까? 찬물을 부으면 플라스크가 차가워져. 물방울로 뭐 내므로? 기체가 액체로. 액화함으로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 낮아지면 끓는다. 밑에 주사기도 똑같아요. 공기 빼내서 끓게 간다. 오른쪽에 7번에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설 있게 된다. 우리 녹는 점, 어는 점은 양 적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녹는 점. 누가 녹는 거야? 고체가 녹아야 되겠지? 자, 어는 점은 누가 얼어? 액체가 얼겠지? 자, 어쨌든 이 얘들은 물질 특성이라서 일정해야 돼. 순물질이라면. 자, 물질 특성 똑같아. 끓는 점처럼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달라지면 안 된다. 얘들도 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녹는 점, 어는 점 서로 어떻다? 같다. 0도씨에서 녹았으면 0도씨에서 언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이온도 있지. 만약 여기 0도씨고 여기에 50도씨라고 적혀있어. 이 50도씨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끓는 점이다. 맞아, 아니야? 아니지. 끓으려면은 수평이 돼야 끓는 건데 얘는 그냥 액체에다가 다시 뜨거워진 액체, 작아진 액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 위에 있는 숫자는. 자, 아까 그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했는데 질량이 많아지면 더 늦게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좀 더 수평 구간이 길어지겠지. 그 차이고, 가열의 세기도 마찬가지. 양 말고 불꽃의 세기일 수도 있다. 약한 불꽃이면 기울기가 더 작다. 완만하다가 된다. 그리고 밑에요. 여기도 녹는 점 외우는 거 아니지. 그냥 다를 수 있다. 자, 녹는 점 낮은 것을 이용한다. 잘 녹는 물질, 잘 안 녹는 물질. 녹는 점이 낮다라는 건 잘 녹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땜납이나 퓨즈 같은 거, 퓨즈도 그 차단시키는 거잖아. 전기외로. 그러니까 잘 녹아야 돼. 수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벌써 녹았지? 접착제 끈적끈적하지? 녹아있는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녹는 점이 높아. 엄청 녹는 점이 높다. 예를 들어 1538도씨다. 이 정도는 되어야 녹으니까 잘 안 녹는다는 거야. 소방관들이 있는 방화복이라든지 조를 끼고 녹으면 요리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 녹는 점 높은 곳에 이용한다.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하나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녹는 점. 지금 여기 고체라고 알려줘야 녹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녹는 점은 A랑 B랑 C는 같은데 불꽃색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양의 차이다. 준혁아, 누가 양이 제일 많다? A, C. C가 제일 많다. 자, 여기 4번에까지 하고 문제 풀고 쉴게요. 4번에 별표 쳐봐. 여기 쌤은 별표 쳐져 있네. 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봤는데 물질마다 가지는 녹는 점, 끓는 점은 다르지.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이 어떤 상태인지는 녹는 점, 끓는 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야. 그러면 내가 녹지 못했잖아. 그럼 나는 녹지 못했으니까 고체 상태야. 근데 물처럼 지금 이 상온에 있는 20도씨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럼 내가 녹았겠지? 근데 끓는 점까지 온도는 아니야. 그럼 그 사이니까 나는 녹았지만 끓지 못해서 액체 상태를 가지게 돼. 근데 내가 끓는 점이 너무 낮아서 나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로 존재해? 그럼 벌써 끓었으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 밑에 상온이 20도씨라고 가정을 해볼게. 상온이 지금 20도씨야. 근데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800도씨는 되어야 녹아. 그럼 얘가 아직 녹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상온 상태가 녹는 점보다 낮기 때문에 나는 고체로 존재해. 근데 여기에서 에탄올 말고 물로 예를 들어보자. 물은 녹는 점 몇 도씨?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 근데 상온은 몇 도씨? 20도씨. 그러면 상온에서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어?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되겠지? 근데 늘 녹아있겠지만 100도씨가 되어야 끓잖아. 지금 20도씨니까 끓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액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은. 근데 자, 여기 실온이 20도씨라고 할 때 질소는 영하 195도씨만 지나면 무조건 끓어버려.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은 온도는 나는 벌써 끓었다. 기체로 존재한다 라는 거야.
이걸 이해를 했으면 문제로 적용해 볼게요. 뒷장에 9번부터 먼저 문제 풀겠습니다. 9번에 자, 지금 20도씨라면 A, B, C 각각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 20이라는 숫자를 점 찍으면 보기 훨씬 편하거든. 20은 요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지. B는 0과 100 요 사이에 있고요. C는 80보다 숫자가 낮아. 여기 있겠지? 그럼 A는 벌써 끓었을 거잖아. 기체. 그다음 B는 녹았지만 끓지 못했으니까 액체. C는 80도씨는 넘어야 녹기 때문에 아직 안 녹았겠지? 그래서 고체 상태다. 자, 그다음 10번도 25도씨라면 얘는 어떤 상태? 78도씨가 넘어야 끓기 때문에 못 끓겠죠? 근데 마이너스 114가 넘으면 녹겠지? 그러니까 요 사이 존재하네? 어떤 상태? 액체. 자, 그럼 8번 풀고 쉬겠습니다. 8번에 각각의 상태를 적으라는 거,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적으라는 거야. 준서야, 끓는 점 몇 도씨? 끓는 점 물었는데? 맞아. 여기 이 숫자는 어떤 의미? 아무 의미 없다 했지? 여기 끓는 거는 몰라요. 일단 고체로 시작하니까 고체에서 출발. 그럼 상태 변화 있다. 이거 녹는다는 거겠지? 고체 플러스 액체. 그럼 다는 액체. 라가 다시 액체 플러스 고체, 마가 고체가 되는 거지? 얘가 온도가 일정해져야 끓는 걸 알 수 있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요 응고, 융해, 그 다음에 요 응고, 이때 온도니까 둘 다 53도씨로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는 따로따로 적어주면 되겠지. 쌤이 플러스 적었지만 그냥 고체와 액체 이렇게 쉼표로 적어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고 뒤에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우리 그 녹는 점, 끓는 점 봤던 거 있잖아? 거기 물질의 상태 맞아 볼까요? 11조 흐릿한 듯 다 보이긴 하지? 1번, 2번은 같이 풀고 3, 4, 5는 너희가 풀어봐. 1번에 50도씨라면 에탄올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78도씨가 되어야 끓으니까 아직 끓지 못했겠지? 무슨 상태? 액체. 근데 100도씨가 되면 78도씨가 넘어버리잖아? 끓어버리니까 무슨 상태? 기체. 11쪽입니다. 그 다음 2번. A랑 B 각각 다른 물질이고 얘들의 상태를 물었어. 20도씨일 때. 그럼 요 20의 숫자는 A랑 B, 요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A는 녹았는데 끓지 못했으니까 액체 상태고 그 다음 B는 22, 요 801보다 숫자가 작지? 여기 있네? 801도씨까지 가야 녹으니까 녹지 못했겠지? 그래서 B는 고체 상태다. 그래서 3번, 4번도 그렇게 풀어봐. 3번은 90도씨일 때 기체인 것만 적으면 돼. 4번은 20도씨일 때 액체인 것만. 이미 잘 안 보이는데 왜 제일 뒤에 앉았어? 준수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네. 너가 앞에 놨어야지. (90인) 걸 찍어야지. 90이 여기 있잖아. 90일 때. 여기 점 찍어야 점 찍어봐. 점을 찍으라고. 요 밑에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90이 사이에 있잖아. 점 찍고. 얘는 90 여기 있지. 찍고. 응. 90이 줘야지. 높잖아. 응. 그러면
기체려면 끓어야 되잖아. 누구? 얼른서 지나야 되니까. 얘가 돼야지. 아직 못 끓었잖아. 사이에 있잖아. 액체라 했잖아. 왜 기체고, 액체고, 액체고, 기체고, 액체잖아. 그럼 20일 때 다시 점 찍어봐. X로 해가지고. 그냥 20일 여기 찍어야지. 그냥 20 다시 찍어봐. 20일 때. 한 개 더 있대. 자, 3번, 4번. 쌤이 분명히 3번은 90일 때고 말했는데 4번은 20이라고 다르게 찍어야 되겠지? 자, 3번에 90 일단 먼저 점 찍으면은 여기 90 사이에 있고 사이에 있고 제일 위에 있고 사이에 있으니까 기체인 거 벌써 끓어야 되는 거 A랑 D가 됩니다. 이번에 20도씨니까 20일 때잖아. 20은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지? 액체인 거 물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A, C, E가 된다. 자, 다음 5번에 일정한 압력에서 마이너스 300도씨까지 낮췄대. 그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얼 수밖에 없잖아. 영하 300도니까 얘들의 녹는 점보다 더 낮지? 다 얼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열을 하면은 녹을 거 아니야. 가장 먼저 녹는 물질을 물었어. 그러니까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제일 낮아서 제일 먼저 녹는 거 묻는 거죠. 녹는 점 낮은 거 누구? D가 되겠네. 6번. A, B 둘 다 액체로 존재하려면 요 사이에 위치하는 온도여야 되겠지? 그래서 B 60보다는 높아야 얘들이 녹아서 액체가 돼. 근데 82보다 올라가면 끓어버리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60과 8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마무리. 자, 우리 지금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한 다음에 순물질의 물질의 특성,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받고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까지 본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 순물질이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이 다 일정하니까 여기에 A, B 여기도 A, B 하면 누가 순물질인지 일단 찾을 순 있지. 누가 혼합물인지. 순물질이라면 끓는 점도 수평 구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평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혼합물은 순물질처럼 어떤 수평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아. 보니까 소금물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이거를 서술을 할 때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높아진다. 이거 두 가지 다 적어야 돼. 어느 점은 반대로 원래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만 적으면 절반이잖아. 계속 낮아진다도 적어야 돼. 그래서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 그리고 계속 높아져. 어느 점 반대로 낮아. 그리고 계속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 왜 계속 높아질까? 끓으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끓을 수가 있는데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일기압이다?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온도가 올라가. 100도씨에서.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섞여 있잖아. 고체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100도씨에서 안 녹겠지. 그러니까 소금으로 존재하잖아? 끓이면 소금만 남으니까. 그럼 소금이 요 표면 상태에 만약에 몇 개가 있었어. 그럼 물이 기화가 돼야 되는데 몇 가지가 방해 물질이 되는 거지. 얘를 비켜서 가야 되잖아. 근데 끓이면 끓일수록 소금의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지. 물은 점점 주는데 소금은 일정하니까. 농도가 진해지니까 물은 별로 없는데 거의 소금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또 그걸 뚫고 가야 되니까 더 올라가고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달걀 삶을 때 살짝 소금을 먼저 넣어준다든지 라면 끓일 때 이제 면을 먼저 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스프를 먼저 넣는 친구도 있잖아. 그건 이제 개치인데 그거 말고 이걸 넣는 이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물을 끓일 때 면을 넣으면 100도씨 물에다가 면을 넣는 거잖아. 근데 스프를 먼저 넣었어. 그냥 스프 플러스 물이지. 혼합물이지. 소금물 같은 효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빨리 익겠지. 그러니까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더라도 높은 온도에서 끓이니까 면이 빨리 삶아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시 보고 끓는 점이 높아지는 예시로 찾아주면 돼. 반대로 어느 점도 그런 이유로 더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의 냉각수가 뭔지 알아? 그 엔진 같은 거 쓰면 엄청 뜨거워지잖아. 과열된 것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는 그냥 물이야. 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물인데 겨울이 되면 물이 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부동액을 넣어주는데 부동액이 어떤 의미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얼지 않는 거겠지? 동상 걸릴 것 같다 하잖아. 얼지 않는 걸 넣는다. 그러니까 부동액은 여기 에틸렌 글리콜처럼 물에다가 뭔가 다른 혼합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건 잘 얼어 안 얼어? 안 온다는 의미지. 엄청 차가워야 어니까 웬만하면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낮아지니까. 맞지? 그 다음에 눈에 쌓인 도로에 모래를 뿌리는 것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제설제를 뿌리는 건 뭐야? 눈 녹이려고 하는 거잖아. 얼지 말라고. 그리고 제설제가 염화칼슘이야. 그럼 눈이 순수한 물이니까 물 플러스 염화칼슘이지. 소금물처럼 염화칼슘 물이 됐잖아? 혼합물이 되니까 더 낮은 온도에 대해서 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서로 엉겨붙어서 얼었다가 얘를 뿌리게 되면 내가 왜 얼지? 더 낮아야 어는데? 그래서 안 어는 거야. 다시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끓는 점, 어는 점 봤는데 혼합물에서 녹는 점 볼 거야. 근데 녹는 점은 끓는 점은 원래보다 높아졌다 했지? 어는 점은 원래보다 낮아졌어. 그럼 녹는 점은 원래보다 높아질까 낮아질까? 뭔가 가열했을 때 더 높아졌잖아. 그럼 이게 녹는 점도 높아진다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아니야. 고체 플러스 고체는 오히려 녹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여기 딱 표시를 해놔. 원래보다 낮아진다고. 순물질보다 낮아집니다. 여기에 나프탈렌 알지? 그 옷장에 많이 넣는 흰색 고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졌으니까 녹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액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도 여기에서 일정하다가 올라갔어. 오늘 나프탈렌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데 얘들 둘이를 섞었대. 혼합시켰더니 원래 처음보다 어떻게 됐어? 더 낮아졌지. 그리고 수평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고체 플러스 액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금물은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으니까 수평 구간 없지. 내려갈 때도 계속 내려가니까 수평 구간이 없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 형태잖아. 수평 구간이 없다? 순물질이 아니다. 근데 원래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여기에서 이유는 없는데 왜 그런 거냐면 고체는 인력이 세? 약해? 엄청 세지? 얘도 세. 센 놈이랑 센 놈 만나면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서로 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불균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정해져서 좀만 열을 가해도 둘 다 서로 잡아당겨 힘이 강했다가 그냥 금방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거 이용한 예시가 아까 균일 혼합물에 있었던 댐락, 그 다음에 퓨즈, 금방 녹아내리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녹는 점 낮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다 했어. 자, 그럼 개념 체크 11번. 자, A랑 B. 준혁아, 누가 순물질? 응? A. 자, 그러면 A의 어는 점 0도씨다. 맞죠? 녹는 점, 어는 점 다르다. 같다 했고요. A 순물질, B 혼합물 맞고 양 증가하면 더 낮은 온도다. 순물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기억, 디귿. 12번은 옳지 않은 것. 소민 몇 번? 1번. 바로 아니지. 근데 나머지도 한번 읽어나 볼까? A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지.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 2번, 3번은 항상 같이 세트로 봐야 돼. 같이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물만 끓을 거니까 소금 농도 진해지겠지. 맞습니다. 다음 13번. 고체 나왔다. 오히려 내려간다 했어.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녹는 점이 높지. 그리고 고체 혼합물은 원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서 빨리 녹습니다. 자,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 18쪽. 18쪽에 19번, 22, 23. 아빠네 보니까 애들이 1번 체크하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다라고 묻는 게 아니야. 일정하다. 순물질이면 녹는 점, 끓는 점이 그 구간이 일정하다. 이걸 묻는 거야. 같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봐봐, 물화학식. 응. 수소고. 응. 두 가지 이상 원소잖아. 한 가지 물질은 물, 순물질. 맞는 말이잖아. 혼합물로 그대로 섞이는 거니까. 이거. 19번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화합물은 우리 물처럼 H2O다. 그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건 한 가지 물질이니까 순물질이지. 혼합물을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대로 합쳐져가지고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물질은 혼합물로 분류됐으니까 가는 순물질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르다, 균, 보르장타, 불. 자, 그럼 기억의 기준. 얘라고 했을 때 순물질이 돼야 되잖아. 독특한 맛이 나는가? 이거는 순물질의 특징 중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독특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는가? 얘라고 했을 때 혼합물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가? 얘라고 하면 순물질. 맞지? 그다음 이거는 혼합물에 대한 질문이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화합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23번에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3초 컷 문제지. 수평 구간 있어 없어? 끓는 점 일정하지 않지? 몇 번? 3번. 자, 근데 여기 봐봐. 설탕물이면 얘는 고체랑 액체랑 섞였을 때 혼합물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액체랑 액체랑 섞이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탄올 수용액이야.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어. 이것도 혼합물이잖아. 얘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얘는 액체가 하나밖에 없잖아. 수평 구간이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살짝 올라간 거야. 얘는 액체가 두 개지. 수평 구간이 몇 개? 둘 다 끓여야 되니까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에탄올 78도씨에서 한번 끓고 그 다음에 물 100도씨에서 한번 끓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에탄올이 78도씨에서 딱 끓여야 되는데 물이 섞여 있으니까 물이 살짝 방해해. 그래서 얘처럼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에탄올 다 끓어버렸지. 그러면 처음에는 섞여 있었지만 에탄올이 증발되니까 나중에 물만 남지. 순물질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수평 구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액체, 혼합물. 그래서 이런 것도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놓기. 자, 여기 뒷장 넘어갑니다. 자, 30번.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설명? 무슨 점이 뭐 되는 것? 나프탈렌 나왔잖아. 고체 혼합물이니까 이거 뭔데? 녹는 점이 낮아지는 그래프죠? 자, 그럼 여기 높은 산에 답하면 쌀이 설익는다. 이건 뭐야? 압력이 낮아지니까 무슨 점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지. 압력밥솥은 반대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달걀 삶을 때 소금 넣는 건 뭐야? 혼합물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 더 원래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된다. 계속 높아진다. 그 다음에 땐낫 이거 빨리 녹는 거잖아. 얘가 뭔데? 고체 혼합물.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죠. 라면 스프 넣는다. 이것도 혼합물로 만들어가지고 끓는 점을 높이겠다. 끓는 점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오른쪽 페이지 37번. 준서야, 몇 번? 37번? 네. 5번. 뒷장 39번, 40번 두 문제 봅니다.
39번에 압력을 높이면 우리 물의 가열곡선이 이걸 때 끓는 점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 BC 구간 온도도 높아진다. 맞죠? 그다음 물의 양이 늘어났어. 그럼 요 AB 구간의 기울기가 끓는 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맞지?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완만해진다라고 해야 되고, 세기를 강하게 하면, 이게 약하면 그 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강하게 하면 금방 이렇게 끓어버릴 거 아니야. 구간이 짧아진다?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0번에 이거 찬물 부으면 부글부글 끓는다 했잖아. 왜?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압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끓는 점 내려가는 거지. 기억 맞고. 그러면 물이 기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나를 누를 힘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작아진다.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금방 끓는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56번 3초 컷 문제죠. 고체 물질이야. 그러면 녹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가장 강한 거 뭐 찾아라는 거야?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 몇 번? 1번. 자, 뒷장에 두 문제 하고 이제 이거 마무리. 자, 62번, 64번. (25도씨) 마이너스 183이잖아. 숫자가 더 크니까 내려서 찍어야지. 저걸 거기 왜 찍어? 마이너스 183인데 마이너스라고. 그래, 돌 왜 3개나 찍어. 그 다음에 얘는 25 어디 있어? 얘는 여기 찍어야지. 어디든. 그러면 얘 무슨 상태? 기 적고. 얘는 못 넣어. 윤송아, 62번에 몇 번? 자, 62번에 지금 문제가 여기 25도씨를 물었으니까 25를 찍어보면 여기가 되겠지? 얘를 끌었으니까 기체, 액체, 고체야. 여기서 납은 고체 상태잖아. 그래서 Z가 납이고, 그 다음에 X가 기체니까 산소가 기체. 그럼 아세트산이 액체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식초 만들 때 쓰는 거랬어. 그러면 X는 기체 상태다. 맞고, Y는 액체니까 물 같은 상태다. 맞지? 그 다음에 공기 성분이고 연소에 쓰는 거 산소에 대한 설명이니까 Z가 아니라 X가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64번에 지금 문제가 항상 이걸 봐야 돼. 고체인지 액체인지. 고체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서 끓는 점은 우리가 몰라. 녹는 점밖에 몰라. 그럼 고체. BC가 고체 플러스 액체. C가 액체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BC는 융해되고 있고, 녹고 있으니까 EF는 응고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녹는 점이자 어는 점이 됩니다. 그럼 1번에 A, B 구간에서 물질은 고체로 존재한다. 맞지? 일단 BC는 녹는 거니까 응고 아니고 융이야. 그 다음에 C, D랑 D는 뜨거워진 액체, 차가워진 액체. 한 가지 상태다. 맞지? 양이 많아지면 EF 구간의 온도 높아진다. 길이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변하진 않지, 위아래로. 그래서 일정하다. FG는 융해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지 상태 변화 없어요. EF가 상태 변화지. 답 1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쪽까지 마저 풀면 되고요. 우리 이제 물질의 특성 1은 마무리하고 36쪽, 37쪽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6쪽 말고 37쪽부터 먼저 볼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물질의 특성. 나중에 이제 혼합물 섞였을 때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할래? 그걸 알아야 되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물질 특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봤어. 이제 밀도 볼 거야. 밀도. 자, 밀도란 뭐냐? 우리가 왜 뻥튀기 같은 거에 밀도가 크다라고 해? 작다라고 해?
작다 하지. 그러니까 밀도는 보통 밀도가 크다? 그러면 무겁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근데 밀도는 단순히 질량과 같은 의미가 아니지. 뭐도 고려해야 돼. 부피도 고려해야 돼. 그 부피 속에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그러니까 밀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빽빽한 정도야. 같은 공간에 얼마나 모여 있는가. 그래서 빽빽해서 무거워졌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는 커져. 근데 반대로 같은 질량이야. 그럼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는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러니까 부피랑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밀도는 즙이야. 즙 짜는다고 생각하면 돼. 부피 분의 질량이지. 비읍 분의 지읒이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만 헷갈리면 이렇게 즙으로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뭐 나누기 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지. 근데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잘 물어. 근데 빨리 읽고 맞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나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표현해. 단위 부피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10kg이 있어. 어떤 질량이. 근데 이게 부피가 2리터 속에 10kg의 질량을 차지해. 그럼 얘는 결국 1리터당 몇 kg짜리야? 5kg짜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 부피는 1리터당 얼마냐? 1ml당 얼마냐? 이걸 묻는 거야. 기본 단위당 얼마냐? 그러니까 부피를 나눠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꼭 밀도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단위 질량당 이렇게 적혔으면 1g당, 1kg당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A라고 쳐봐. 얘가 B인데 10kg이고 1리터야. 자, 누가 제일 밀도 큰 거야? A랑 B 중에. 응? 얘는 1리터당 5kg이고 얘는 1리터당 10kg이니까 이거 훨씬 더 무겁잖아. 얘가 밀도가 큰 거야. 근데 밀도를 물을 때 항상 단위를 기본 단위로 나눠줘야 되지만 그냥 비교를 하잖아? 그때는 꼭 단위 부피로 바꿀 필요 없이 단위 부피는 같은 부피당 질량으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kg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얘를 15kg로 바뀌었어. 그럼 얘는 2리터당 15kg, 얘는 1리터당 15kg이면 굳이 얘를 꼭 부피를 2로 나누지 말고 소수 좀 나오니까 얘를 그냥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같은 부피당으로 해가지고 30인의 같은 부피당 질량 비교, 이런 식으로 밀도를 비교하면 된다. 지금은 숫자가 이제 간단하지만 복잡할 때는 같은 부피로 바꾸면 돼. 처음부터 적혀있으면 굳이 막 리터로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밀도는 단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 단위 나누기 부피 단위 쓰면 돼. 질량 단위가 뭐 있지? 그램, 킬로그램 있지? 부피 단위는 뭐 있어? 고체는 너희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높이 구하잖아. 그러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근데 고체의 부피 말고 액체다. 우유는 200ml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밀리리터, 리터가 있어. 그러니까 질량 단위 나누기 부피 단위 쓰면 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거 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 근데 보통 우리가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컨드 쓰듯이 보통 1세제곱미터면 그램보다는 킬로그램이 많잖아. 그런 식으로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단위를 잠깐 변화시켜 볼게. 얘들아, 여기 1g이랑 1g이래.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랑 1ml의 부피는 같은 거야. 그러면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랑 1g 퍼 ml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질량이니까 밀도 같다 할 수 있지? 여기에서 1kg 퍼 세제곱미터다. 이거는 될까 안 될까? 라고 해서 물었는데 생각보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1kg은 얘가 몇 g이야? 준서야, 1kg은 1000g이지. 1000g. 1g은 몇 밀리그램이야? 그다음에 1m가 몇 cm? 100cm. 1cm 몇 미터? 10ml. 그럼 결국 1m는 몇 밀리미터?
1000ml. 그럼 1000ml라는 말도 1000이 들어가는 거야. 1000분의 1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1g 또 몇 밀리그램? 1000mg이야. 이거는 질량, 단위 변화할 때. 자, 부피 액체로 나왔다. 1리터는 몇 밀리리터? 밀리 나왔다. 밀리는 얼마라고? 밀리는 얼마야? 우유 1000ml, 1리터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1000ml. 맞지? 근데 자, 1세제곱미터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 1 곱하기 1 곱하기 1한 거잖아. 그럼 얘도 1m가 몇 cm야? 100cm지?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지. 공이 몇 개? 6개 붙겠지. 그럼 10에 6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세제곱미터가 몇 세제곱밀리미터야? 라고 하면은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잖아. 그거 얼마야? 10의 9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다시 단위 변화시켜봐. 1kg per 세제곱미터는 그램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봐. 몇 그램이야? 몇 그램? 1kg은 1000g이지. 그 다음에 몇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1000이 아니라 얼마야? 10만이잖아. 맞지? 얘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맞지? 그러면 얘는 1000 지우면은 1000분의 1이니까 얘랑 얘는 같은 게 아니다. 알겠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딴 건 다 잘하는데 요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냥 말 그대로 3번 곱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밀도, 단위 헷갈리지 말게. 자, 단위는 질량 나누기 부피 하면 됩니다. 근데 요 밀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양 상관없이 일정하다. 뭐라는 거야?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야. 물질의 특성. 그러면 이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밀도 구하려면 대놓고 넣어야 돼. 밀도를 알려주지 않겠지? 뭘 알려주겠어? 부피 알려주고 질량 알려주고 밀도 구해. 누가 밀도 커? 이런 식으로 물을 거잖아. 그래서 부피랑 질량을 잠깐 보려고 왼쪽 페이지 잠깐 넣어놨어. 자, 그럼 부피랑 질량 볼게.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다.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있고, 측정 기구는 눈금 실린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액체 같은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에 이제 물 넣었을 때 몇 밀인지 볼 때 이거를 평평한 곳에 놔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몇 밀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눈높이 맞춰가지고 읽는데 여기 보면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 살짝 요렇게 돼 있지? 물이 양 끝이 올라가 있잖아. 그럼 이 올라간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딱 정중간 부분을 읽는 거야. 여기가 몇 밀리리터인지. 그럼 여기 30과 40 사이 잘 봐봐. 몇 밀리리터야? 32지? 그럼 32인데 이거를 10분의 1로 어린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2.0ml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읽을 때 32랑 33 사이에 있으면 너희가 대충 2.5ml 이렇게 어린해서 읽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주겠지? 그냥 딱 떨어지게 주겠지만 항상 0.0을 적어주면 되고 물은 이런데 수은 같은 금속은 액체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의 걸로 읽으면 됩니다. 읽을 때. 그러면 액체는 부피 이렇게 측정하면 돼. 자, 근데 고체는 어떻게 측정한다 했어?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돼. 근데 돌이야. 돌은 가로, 세로, 높이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르키메데스 알잖아. 유레카. 왕관 부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욕조에 물 들어갔더니 물 넘치면서 유레카 했잖아.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얘를? 물에 넣으면 되겠지. 맞지? 얘가 만약에 100ml였어. 근데 이걸 넣었더니 110ml가 됐어. 그러면 돌의 부피는 10ml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부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부피 측정 방법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잠기기 위해서 늘어난 부피 측정하면 돼. 안 잠기면 실로 가는 철사 같은 걸로 그냥 넣어주면 돼.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어.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각설탕 같은 거 부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넣었는데 물에 녹잖아. 그럼 구할 수 없잖아. 그럼 그럴 땐 기름을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낸다는 거지. 다른 액체, 녹이지 않은 액체를 쓴다. 그 다음에 기체는 혹시 몰라서 쌤이 그냥 넣어왔는데 기체 부피는 물에 녹지 않는다면 여기 소상치 않으면 돼. 여기 이 기체가 발생되잖아. 기체도 보이지 않지만 부피가 존재하니까 그만큼 물을 밀어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부피 측정 방법 받고 질량. 무게랑 다르지? 쌤이 달에 가나 지구에 있나 늘 고유한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보통 윗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 비교 저울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전자저울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부피랑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지? 변하잖아. 양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특성 아니다. 근데 그거를 부피분의 질량 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러면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이 분필을 물에 넣으면 뜰까 가라앉을까? 자, 가라앉는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쌤이 이렇게 부쉈어. 가벼워졌지? 자, 물에 넣으면 뜰까 가라앉을까? 왜 가라앉아? 한 번 더 부숴도? 왜?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맞지? 그래서 뭘 3분의 1로 잘랐다. 밀도 얼마냐? 그럼 원래 밀도의 3분의 1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줄어들잖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2번에 밀도 비교해보자. 얘는 뭐? 무거우면, 밀도 크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작으면 뜨겠지? 이렇게 그 액체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 물보다는 가벼운데, 식용유보다는 무겁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밑에서부터 무겁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물질일 때 밀도의 크기는 고체, 액체, 기체 순이다. 자, 밀도씩 다시 적어봐.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같은 물질이잖아. 무슨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말고요.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러면 밀도랑 부피는 무슨 관계가 돼? 반비례. 부피가 작아져야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점점 부피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고체로 갈수록 부피가 큽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밀도 찾아보자. 자, 지금 그래프의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이 나왔어. 그럼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지. 즙이네. 즙은 뭐를 의미해? 밀도를 의미하지? 그럼 곧 기울기가 밀도니까 기울기 크다? 밀도 크다는 거야. 순서야, 빨리 적어. 자, A, B, C.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랑 C는 기울기 같지? 밀도 같다는 거고, A는 기울기 작으니까 밀도도 작다는 거야. 비교는 이렇게 기울기 보고 바로 하면 돼. 직접 구하래. 그러면 A는 얼마? 20분의 10이니까 0.5, B는 2, C는 20분의 40이니까 2. 부피가 2배 늘어났지만 질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밀도는 같습니다. 밑에 너희가 풀어볼까? 자, 여기 A는 20분의 10이지? 0.5. B는 20분의 30. 1.5. C는 40분의 20. 40분의 30이네. 0.75. D는 80분의 40. 0.5. E는 80분의 20. 4분의 1. 0.25. 그럼 밀도 같은 게 A랑 D네. 자, 밀도 비교. 숫자로 봐도 되는데, 아까 뭐라 했어, 그냥? 기울기. 보통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게 지금 눈금이 없어서 눈금 있으면 빨리 찾기 쉽겠지. 그래서 기울기 보고 그냥 누가 제일 큰지 바로 보면 됩니다. B, C, A랑 D는 같아서 같은 물질, E는 밀도 제일 작다. 뜰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뒷장 개념 체크 41쪽의 문제 풀어봅시다. 1번에 누는 A, B, C 어디? B. 2번에 OX 해보세요. 준서야, 1번에 맞아 아니야? 맞다고? 장소와 상태에 따라
달에 가도 지구에서도 고유한 거 뭘 묻는 거야? 질량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치? X. 질량 단위 맞고 밀도는 무엇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 했잖아. 맞지? 반대로 나오면 틀렸다 해야 돼. 밀도 단위 질량 나누기 부피 맞고 부피가 같다면 질량이 작다? 가볍다는 거지. 밀도? 작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X. 자, 3번에 밀도 A는 10분의 40이니까 얼마? 4. D는 20분의 10이니까 0.5.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같은 물질로 예상하는 거는 길게 똑같은 거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누구야? B와 E가 된다. 뒷장 4번에 밀도 등호랑 부등호로 비교하세요.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E가 밀도 가장 크다 표시하면 되겠지? E, D, C, B, A 순이다. 자, 5번, 6번 일단 넘기고 7번. 뭐 했나요? 돌의 부피 얼마야? 50이었는데 60이 됐으니까 10 늘어났지? 그럼 부피 10ml 분의 질량 20. 그래서 답은 2g per ml. 근데 만약에 혹시 몇 g per 세제곱센티미터냐 라고 물어도 똑같다. 얘들의 단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실험 하나 40조 빠르게 보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밀도 측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밀도를 바로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피랑 질량을 각각 구하는 거겠지? 질량은 양팔 저울이 없을 때는 전자저울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유의점은 0점 조절 버튼을 누르고 절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질량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부피는 원래 70ml의 물을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넣었을 때 72.8이네. 그럼 늘어난 부피 2.8이 요 금속의 부피다. 자, 그렇게 구했더니 요렇게 밀도가 7.9가 나왔어. 근데 좀 더 큰 걸로 써도 여전히 질량도 늘고 부피도 늘어났기 때문에 밀도는 안 변해. 그러면 질량과 부피는 변하는 값이지. 물질 특성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밀도는 여전히 똑같지. 물질의 특성 이다. 물질마다 밀도는 다르니까 이것도 물질 특성 이다. 여기 해석. 질량과 부피는 물질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양이 다르지만 부피분의 질량값이 무엇은? 밀도는 언제나 일정하지. 종류가 다르면 밀도는 다르지. 즉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끓는 점처럼. 밑에 1번 실험에서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가 곧 금속 조각의 부피다. 맞고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지? 한번 질량 비교하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X. 질량으로 어떻게 알아?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커. 그럼 밀도 큰 거야? 작은 거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작은 거지? X. 다 했고 우리 여기 38쪽은 조금 덜 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쌤이 그냥 혹시 문제 풀 때 나올까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우리 오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봤잖아. 끓는 점은 원래는 양에 따라 안 변하는데 언제만 변했지? 어떤 조건일 때만 잠깐 변했어? 끓는 점은 압력이 들어갈 때만 변했어. 자, 밀도는 언제 변할까? 원래 변하잖아.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밀도가 더 높다 했어? 고체.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바뀌면 밀도 바뀌는 거지. 맞지? 물과 얼음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 얼음이 물에 가라앉은 거 본 적 있어? 떠 있잖아. 걔는 예외이긴 한데.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도 밀도가 다를 수 있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식이 뭐였어? 밀도식 즙이라 했잖아. 즙.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무슨 보존 법칙? 얘는 안 변해. 그러면 부피에 따라 밀도는 달라지겠지. 생각해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 그럼 온도가 올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지겠지. 그럼 밀도는 작아지겠지.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 하나 더 있어.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럼 밀도는 커지겠지.
세 가지나 있어. 여기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고. 그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도 있다고. 알겠지? 물질 특성이라고 적었잖아. 낚이면 안 돼. 그리고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갈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기체지. 고체나 액체는 열 팽창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고체나 액체는 압력이 내가 힘을 줬을 때 줄어들어? 안 줄어들지. 이건 기체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기체는 항상 온도도 압력도 영향에 미칩니다. 이거 우리 샤를 법칙? 보일 법칙. 기억나지? 온도 올라가면 부피 증가한다. 압력 올라가면 부피 감소한다.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언급은 하겠지만 일단은 그걸 알고 나중에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뒤로 쭉 넘겨와봐. 밀도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풀어봅니다. (53쪽) 김여가 부피는 물질 특성이야? 근데 왜 O 하라고 했어? 응. 아닌 거는 X, 맞는 건 은근히 나중에 헷갈려. 그냥 옳은 것을 잘못 본다고 옳다는 걸로. 응.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응. 자, 1번에 옳다는 거 몇 번? 1번. 2번에 1번. 부피랑 질량은 둘 다 물질 특성 아니라 했지?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야. 그럼 3번에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다. 맞죠? 일단 물보다 크면 가라앉고 기체는 온도도 압력도 영향을 잘 받는다. 부피가 변하게 되니까. 자, 답은 몇 번? 5번. 부피가 똑같다면 밀도 크다? 그만큼 질량이 커야 되겠지. 그다음 4번에 얘는 낮은 곳으로 읽는 거잖아. 그럼 몇 밀리라고 읽어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25.0 맞죠? 3번이 아니라 4번. 이거 오타예요? 이거 아니라 0.0 어림해라는 말이야.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질량은 7.5야 10ml짜리 넣었더니 몇 ml가 되었다? 15ml가 되었다. 그럼 늘어난 부피는 얼마? 5. 그러면 5ml 분의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7.5g이지? 7.5를 5로 나누지 말고 그냥 10ml로 바꾸면 되죠? 얘는 얼마? 1.5g per ml. 자, 6번에 빈비커가 100g이고 액체가 146g. 그러면 순수한 액체의 질량은 얼마야? 46.5g.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50분의 46.5. 그러니까 100으로 바꾼다면 100분의 얼마? 93g이지? 0.93입니다. 답은 2번. 자, 뒷장에 9번과 11번 두 문제. 이래잖아. 100분의 80, 1보다 작지. 무조건 뜨겠지. 그러니까 1보다 크지. 50분 11분이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돼.
1보다 1보다 작으면 되니까 100분의 40 1보다 작지 이렇게 1보다 크고 자, 9번에 요거 밀도를 비교하라 할 때 그냥 이렇게 없으면 다 적어야 되는데 요거 그냥 1보다 작냐 크냐 이거만 보면 되니까 100분의 85, 5분의 75, 50분의 75, 10분의 6 중에 1보다 작은 거는 얘 A랑 D, 그래서 바로 A, D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11번에 기울기가 일단은 밀도인지부터 봐야 돼. 혹시나 이걸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비분의 질량이니까 기울기가 곧 밀도. 그래서 기울기 가장 큰 A가 밀도 크다? 맞지? 그 다음에 몇 배인지 보려면 이제 봐야 되네. 2분의 8이니까 얘는 4. 그 다음에 B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C는 6분의 4니까 3분의 2야. 그러면 B에서 곱하기 3해야 4 나오니까 3배다. 맞지? 밀도가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맞고 4번에 C의 부피가 9mm일 때 3ml일 때 2g이었잖아. 그럼 얘가 9ml라면 6g이 되겠지. 맞는 말이고 질량이 같을 때 B의 부피는 C의 2배이다. 질량이 같다면 B가 밀도 크잖아. 부피가 작아야겠지. 일단 무조건 아니야. 근데 몇 배인가요? 얘를 4로 바꿔볼까? 질량이 같을 때 4로. 얘 몇 미리? 6mm. 그러면 얘는 6, 얘는 3. 부피가 몇 배? 2분의 1배가 된다. 자, 여기 마지막 우리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13번, 16번인데 16번부터 먼저 볼게. 16번에 압력 함께 표시해야 되는 거 반드시. 몇 번? 윤승이 몇 번일까? 밀도를 나타낼 때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하는 거. 몇 번? 한 번이지. 그러니까 뭐 찾아라는 거야? 기체 찾아라는 거야. 기체는 온도와 압력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13번 하고 마칠게요. 자, 13번.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확인해라 라고 했었잖아. 왕이. 그럼 일단 넘친 물의 부피가 지금 부피가 누가 제일 많아? 넘친 게 순은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왕관이고 그 다음이 금이지. 그럼 질량이 같다면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어떤 거야? 그러면 반대지. 금이 제일 밀도 크고 그 다음에 왕관 이렇게 은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부피를 구할 줄 몰라가지고 유레카 된 거잖아. 아, 부피 구했네? 밀도가 똑같았다면 왕관이랑 금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부피가 다르지? 그럼 밀도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라는 걸 찾아낸 거야. 밀도는 BAC가 아니라 거꾸로지. CAB가 아니라 BAC니까 틀렸고 왕관에는 순금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 섞여 있었겠지. 뭔가 은 같은 거 섞어왔겠지? 그 다음에 왕관이 순금이라면 넘친 물의 양도 같아야 되지. 질량 같을 때 부피도 같아야 밀도가 같으니까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숙제는 여기 아까 앞에 끓는 점 부분은 16에서 27이고 여기 밀도는 53에서 59쪽입니다. 근데 59쪽까지 풀다가 요 밀도 변화 중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서 헷갈리면 일단 넘기고 다음 시간에 또 풀면 되니까 체크 딱 해놓으세요. 밀도 문제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은 용해도 나가겠습니다.